2025년 1월 23일 선고, 상간소송 피고들이 원고가 영업방해하고 명예훼손까지 한 상황, 위자료 50% 감액 성공.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상간소송 소장을 피고 신고 영업장에 보내고, 원고의 배우자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고 이를 이혼한 상태로 알고 교제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하고, 원고의 배우자는 2022년부터 외박과 늦은 귀가를 반복 이미 원고와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 이는 피고와의 만남 이전부터 시작된 문제라는 점을 입증. 원고가 일부러 소장을 피고의 직장이나 거주지가 아닌 피고 신부의 영업장으로 보낸 점을 강조. 의뢰인 거주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에도 사건을 알리는 등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결국 일반적인 위자료 2천만 원 대신 청구 금액인 3천만 원을 50%인 1,500만 원으로 감액하는 판결이 선고되며, 상간소송에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50% 이상 감액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의 부당한 행위 등 주장 가능한 내용을 모두 어필해야 합니다. 25년 1월 21일 선고, 남편과 자식들을 두고 여자와 바람핀 아내, 선례 없는 동성 부정행위, 상간소송 결국 승소. 의뢰인은 아내가 바람을 피는데 그게 같은 여자라 상간소송이 가능하냐고 상담을 오면, 즉 원고 배우자와 피고는 동성연인 관계였고 법적으로 인정된 유사 판례가 부족한 점에서 변론이 어려운 사건이었으며, 원고 배우자는 2022년부터 피고와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부부 공동생활을 저버렸고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동거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블랙박스, 연애편지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원고 배우자가 피고 거주지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원고와 자녀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 강조. 재판부는 동성 간의 관계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 피고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하라고 판결. 기존 판례가 부족한 동성 간 부정행위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 이유진 변호사에게 불가능한 사건이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건도 결국 해냅니다. (2025년 2월 12일) 선고, 헬스장의 그녀, 먼저 연락와 만났다가 상간소송 당한 의뢰인 위자료 50% 감액 선고. 원고 배우자는 피고와 전에 다니던 헬스장에서 알게 되었는데 돌연한 재회 후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오고, 원고는 배우자를 의심하다가 두 사람의 연락 내용 확인 후 의뢰인이 다니는 회사로 소장을 보냄. 원고 배우자가 이미 혼인관계에서 불만을 가지며 이혼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 원고 배우자는 피고와 연락하기 전부터 배우자로부터 외면받고 있었고 혼인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 원고 배우자가 피고에게 먼저 적극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접근한 점을 부각하고,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는 없었으며 단순한 감정 교류 수준이었음을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 피고는 원고에게 즉각적으로 사죄하고 이후 관계를 완전히 단절했다는 점을 강조.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을 1,500만 원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 상간소송 피고 입장에서는 증명 가능한 모든 부분을 강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이 정도 감액이 가능합니다. 25년 2월 12일 조정, 위자료 3,000달러, 재산은 못 주겠다, 양육권도 달라는 남편 대반전에 성공한 조정 사례. 원고과 의뢰인 피고는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으로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 중인 상황이었으니 원고는 의뢰인이 자녀들을 직접 돌본 적이 없다며 친권 및 양육권을 요구하고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이혼 소송 제기. 의뢰인이 자녀들에 대한 애착이 너무 커서 자녀들과의 강한 유대감과 양육자로서의 의지를 강조. 원고가 혼인 파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과 자녀들의 관계를 단절시키려 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 원고는 본인이 모든 부동산을 가져가고 의뢰인에게 금전으로 보상하겠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광안동 부동산의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반드시 확보하고 싶어 하셔서 조정으로 방향 설정. 원고는 강경한 태도로 협상을 거부하며 소송을 진행하려 했으나 끝까지 설득한 결과 결국 조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3시간이 넘는 역대급 조정 협상 끝에 결국 1자녀들 양육권 확보,
2 위자료 영원, 3 광안동 부동산 확보하여 대성공. 양육권과 재산 분할 모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끈질긴 협상을 통해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귀중한 사례. 24년 12월 23일 결정. 바람핀 70대 남편. 상간녀 소송 제기하자 가출 강력한 위약벌 조항 넣어서 합의로 마무리. 의뢰인은 70대인 고령의 배우자가 골프클럽에서 만난 여자와 바람을 핀다는 사실을 확인 후 상간소송을 의뢰했고, 소송 진행 중 배우자가 가출했고 상간녀와 합의할 경우 집으로 돌아오겠다며 의뢰인을 회유. 고민 끝에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합의를 선택했으며 상간녀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받기로 결정. 위약벌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해드렸으며 해당 합의 내용은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통해 효력을 확보. 향후 배우자와의 접촉금지 및 위반 시 1회당 위약벌 1,000만 원 지급 조항을 합의서에 포함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 피고가 배우자에게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접근도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하며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함. 결국 의뢰인은 배우자의 귀가를 유도하면서도 상간녀가 배우자와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한 사례. 소송만이 답이 아닙니다.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드리는 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25년 2월 13일 선고. 친동생의 아내 집. 재수씨와 바람핀 배우자. 뻔뻔하게 끝까지 부인 사택의 성기고까지 상간소송 결과는, 의뢰인은 같이 공장을 운영하는 남편이 공장에서 근무하는 친동생의 아내 집 재수씨와 바람을 피고 있다며 상감 요청. 충격적인 증거들을 확인하고 바로 착수하여 의뢰인 남편과 재수씨를 피고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 부정행위 상대방이 재수씨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외도를 넘어 가족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배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 진행. 피고들은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 원고를 오히려 비방하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애정 표현이 담긴 편지, 사택에서 발견된 성기고 등의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피고들은 부정행위를 끝까지 부인했으나 의 증거들 및 확보한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부정행위가 명백히 드러남, 결국 재판부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부정행위가 단순한 외도를 넘어 가족 간의 신뢰를 깨뜨린 경우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5년 2월 12일 조정. 위자료 3,000달러, 재산은 못 주겠다. 양육권도 달라는 남편 대반전에 성공한 조정 사례. 원고와 의뢰인 피고는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으로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 중인 상황이었으며, 원고는 의뢰인이 자녀들을 직접 돌본 적이 없다며 친권 및 양육권을 요구하고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이혼 소송 제기. 의뢰인이 자녀들에 대한 애착이 너무 커서 자녀들과의 강한 유대감과 양육자로서의 의지를 강조. 원고가 혼인 파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과 자녀들의 관계를 단절시키려 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 원고는 본인이 모든 부동산을 가져가고 의뢰인에게 금전으로 보상하겠다고 주장. 의뢰인이 광안동 부동산의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반드시 확보하고 싶어 하셔서 조정으로 방향 설정. 원고는 강경한 태도로 협상을 거부하며 소송을 진행하려 했으나 끝까지 설득한 결과 결국 조정으로 진행하게 됨. 3시간이 넘는 역대급 조정 협상 끝에 결국 1자녀들 양육권 확보, 2 위자료 영원, 3 광안동 부동산 확보하여 대성공. 양육권과 재산 분할 모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끈질긴 협상을 통해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귀중한 사례.
(25년 1월 22일) 선고. 어린 상간녀에게 생활비 오피스텔 스폰한 남편. 소재기 이후 합의 위자료 1,700 확보하고 위약벌 조치한 사례.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에게 오랜 기간 생활비와 오피스텔을 제공해오며 일명 스폰을 해준 사실을 확인. 이유진 변호사를 찾아오셨고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녀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남편이 상간녀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 진행. 상간녀가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부정행위에 가담했음을 부각시킨.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셨고 빠른 사건 종결을 희망하며 소송 중 합의 절차를 병행한. 협상 과정에서 피고가 최소 1,7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어필하였고, 거기다가 피고가 배우자에게 보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한 합의를 이끌어낸. 단순한 구두 합의가 아닌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통해 법적 효력을 확보. 의뢰인 요구를 완벽히 충족. 소송을 끌지 않고 확보 가능한 위자료를 극대화하면서도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성공 사례. 25년 2월 11일 선고. 버스기사 의뢰인. 아내는 나이트클럽. 바람 펴놓고 거짓말 상간남은 의뢰인 모욕. 결국 위자료 승소. 의뢰인은 버스기사로 근무하며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왔으나 배우자가 나이트클럽에서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와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이후 블랙박스 녹음, 통화 기록, 카카오톡 로그 등을 통해 부정행위의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배우자는 피고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외도를 이어왔으며 피고의 집을 방문하고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피고는 법정에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부인하며 단순한 친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차량 블랙박스 음성 파일을 통해 부정행위 사실이 입증돼 배우자가 지인과 나눈 대화에서 피고와의 관계를 인정한 녹취록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의 부정행위가 명백하다는 점을 강조한. 피고는 법정에서 의뢰인을 모욕하는 등 2차 가해를 시도하였으며 이는 법원이 위자료 산정 시 불리한 요소로 반영 후 결국 재판부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부정행위를 인정.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철저한 법적 대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이유진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25년 2월 5일 선고. 살기 위해 진 빚 때문에 이혼 소송 당한 의뢰인. 위자료 100% 방어, 재산 분할 80% 방어 성공. 의뢰인은 경제적인 문제로 배우자와 다투고 별거 중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고 이유진 변호사를 찾아오고 혼인 생활 중 주된 경제적 부담을 떠안았으며 원고가 생활비 부담 없이 소비를 지속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 원고의 소비 내역 및 재정적 기여도를 분석하여 원고가 재산 형성에 실질적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 의뢰인의 사채 등 채무가 혼인 생활 중 발생한 빚이 부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출이었음을 소명.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방어했으며 원고의 재산 분할 5,100만 원 청구 중 1,200만 원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첨예하게 진행된 양육권 다툼에서 결국 의뢰인에게 양육권을 확보해드립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100% 방어하고 채무 부담을 강조하여 재산 분할 80%를 방어해낸 성공 사례. 이혼 소송 피고 입장에서 제대로 변론하는 것도 능력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25년 2월 28일 선고, 상간소장 받고도 또 데이트한 의뢰인, 디테일하게 감액 주장, 위자료 1,000만원, 감액에 성공한 사연. 원고는 의뢰인이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며 펜션 예약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 제출, 부정행위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이후 원고에게 사과하고 각서를 작성하며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줌. 부정행위의 경위와 함께 사과의 진정성, 재발 방지를 위한 직장 변경 등의 사실을 중심으로 위자료 감액 필요성 주장.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매우 구체적이었음에도 피고의 태도와 이후 사정이 반영되어 위자료 30% 감액에 성공. 감정적 대응이 아닌 전략적인 변론을 통해 사실관계는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감액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한 사례. 심지어 판결문의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 등도 고려라는 문구가 명시되며 우리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습니다. 정서적 비난이 강하게 작용하는 상간소송에서도 사실관계 이후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줌. 민감한 사건일수록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유진 변호사는 끝까지 책임지고 방어 전략을 설계합니다. 25년 2월 24일 결정 지속된 정신적 학대. 이혼만 시켜달라는 의뢰인은 결국 빠르게 이혼 성공. 양육비도 15만 원으로 부담 줄여드린 성공 사례. 의뢰인의 남편은 혼인 기간 동안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태도를 보이며 의뢰인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킴. 의뢰인은 피고와의 대화가 단절된 채 공포 속에서 살아왔고 이혼만이라도 시켜달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오심. 의뢰인은 시댁의 반복적인 부당 대우와 피고의 반관, 그리고 성적 경제적 통제와 강압적인 태도에 장기간 시달려 왔습니다. 피고가 혼인 지속을 원하는 듯한 외형을 보였음에도 실제로는 먼저 별거에 들어가고 대화를 회피해 왔다는 점을 조목조목 공격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정신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신속하게 이혼을 성립시키고자 화해 권고 결정을 신청한. 재판부는 이혼 성립 및 양육비 월 15만 원이라는 조건으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려줌. 의뢰인에게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매우 낮은 수준의 양육비로 판결이 난 것은 실질적인 방어의 결과에 해당. 결국 의뢰인은 신속히 이혼에 성공했고 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양육비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쟁을 종결함. 상황의 복잡성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방향 설정입니다. 이유진 변호사는 그런 길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25년 4월 23일 선고, 오픈 채팅에서 만나 불륜한 피고 의뢰인, 초대남과 집단 성관계까지 위자료 36% 감액 성공. 원고는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와 오픈 채팅에서 만나 초대남까지 불러서 집단 성관계했다며 상간소송을 제기한. 원고 배우자가 혼인관계 유지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부정행위에 주도적이었던 정황 주장. 특히 원고 배우자가 유부 커뮤니티에 먼저 가입하여 만남을 유도했고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변태적 성관계를 주도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반박한. 결국 재판부는 위자료 청구 금액 중 1,100만 원을 기각하고 2천만 원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 36% 방어 성공. 변태적 성행위까지 포함된 사안에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해 위자료를 상당 부분 감액해낸 성공 사례. 피고 입장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주장 가능한 내용을 모두 어필해야 합니다. 25년 4월 25일 선고, 이혼 피고 의뢰인 재산분할 47%, 위자료 100%, 양육비 70%,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혼인기간 동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부부 공동재산의 대부분을 형성해왔으나 원고는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약 2억 원, 양육비 월 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이혼소송을 제기해온. 혼인생활 내내 피고가 생계와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왔다는 점을 증명. 원고 측이 군인연금까지 분할 대상으로 삼으려 했으나 연금의 성격과 법리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분할권 포기를 유도한.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해 원고는 즉시 매각을 요구했으나 양육 환경을 근거로 매각 시기를 내년으로 유예하는 합의 도출. 재산 분할 청구 약 2억 원 중 1억 원만 지급하기로 조정. 약 9천만 원 47% 방어에 성공. 위자료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100% 방어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 성립. 양육비 역시 원고가 주장한 월 20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70% 감액하며 의뢰인의 장래 부담을 대폭 경감함. 이번 소송에서 재산 분할, 양육비, 위자료 전부를 전략적으로 방어하며 실질 부담을 절반 이상 줄여낸 완벽한 성공 사례. 특히 군인연금 및 의뢰인이 거주할지 문제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낸 사례입니다. 2025년 5월 22일 마약 중독에 바람핀 남편, 세 자녀 홀로 키운 의뢰인, 위자료 5천 및 양육비 240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마약 중독과 반복적인 외박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세 자녀를 홀로 양육하다 이혼 소송 제기. 피고는 혼인 중 지속적으로 마약을 사용하였고 이 표현을 반복하면서도 자녀 양육 등 가정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의뢰인은 친정어머니 도움을 받아 장기간 세 자녀를 양육해왔고 생활 전반에 피고는 실질적인 참여가 없었습니다. 피고는 심각한 중독 증세로 가족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고 이는 양육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고 양육비 산정에 있어 식비, 교육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씩 총 240만 원의 지급을 주장합니다. 재산 분할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각자 재산을 각자 분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위자료 청구에 집중합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위자료 5천만 원이라는 이례적인 액수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며 또한 의뢰인의 전적인 양육 기여를 인정하여 양육권 그리고 월 24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시하였습니다. 피고의 경제적 무책임과 마약 중독이 결혼 생활에 미친 영향, 그리고 의뢰인의 지속적인 희생과 기여를 종합적으로 평가받은 결과로서 의뢰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진 사례. 2025년 5월 23일 상간녀와 제주도 여행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뻔뻔한 상간녀의 태도, 결국 위자료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임신 중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게 되고 이유진 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등 배우자는 병원 간다며 속이고 상간녀와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온 후 의뢰인은 남편 차량에서 상간녀 소지품을 발견하며 외도 사실을 확신함.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인스타 DM으로 임신 사실과 배우자임을 알림. 상간녀는 안 들키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문자를 남기며 관계를 지속함. 상간녀의 뻔뻔한 태도에 상간소송을 진행, 임신 중절 수술과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의뢰인의 피해를 재판부에 증명. 상간녀는 도리어 의뢰인을 고소했으나 혐의 없음 처분으로 무혐의 확정되고 재판부는 상간녀의 고의성과 의뢰인의 고통을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결정. 피해자의 심정과 증거를 철저히 정리한 전략으로 실질적 승소를 이끌 숨기고 삼킨 상처를 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할 힘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5년 6월 10일 판결.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볼보에스구형 생활비 준 의뢰인, 남자와 동거 후 잠수한 피고 결국 손해배상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약속한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연락 두절과 결혼 준비 회피로 인해 파혼을 당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대방은 결혼을 미룬 것일 뿐 파혼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 하지만 양가 상견례와 웨딩 박람회 참석, 결혼식 날짜 확정 등 실질적 약혼 상태였음을 자료로 입증. 의뢰인이 제공한 차량, 월세 주거지, 신용카드 사용 등 금전적 지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산상 손해를 주장은 상대방이 고의로 결혼 준비를 회피하고 연락을 끊은 정황, 일방적인 결혼 연기 언행 등을 통해 규책 사유를 강조합니다. 재판부는 약혼이 피고의 규책 사유로 해제된 점을 인정하고 약 2,3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며 약혼 해제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관계이며 일방의 회피와 무책임은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 결혼을 믿고 모든 것을 걸었던 의뢰인의 진심이 외면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관계가 끝났더라도 그 책임은 외면되지 않습니다. 따뜻한 진심이 상처로 돌아왔을 때 법은 그 무게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2025년 5월 10일 판결. 학원 찾아와 욕설과 고성, 인스타그램 명예훼손까지. 상간녀 소송 피고 의뢰인 판결이 아닌 화해로 마무리, 위자료 감액까지 성공.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하는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배우자와 대부분의 관계는 카카오톡을 통한 비대면 교류였고 실제 만남은 몇 차례에 불과했음을 강조.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의뢰인은 원고에게 수차례 사과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 점을 얻기.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학원으로 직접 찾아가 고성과 욕설을 퍼붓고 피고와 배우자의 전화로 협박성 문자를 보낸. 또한 원고는 배우자 인스타그램에 무단 로그인해 피고의 개인정보와 대화 내용을 무단 게시하였습니다. 피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피고에 대한 소문이 퍼지며 학원 운영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강조. 재판부는 의뢰인의 심각한 2차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 결정을 내립니다. 최종적으로 위자료 1,100만 원 약 32%이 감액되었고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 결정으로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며 억울함과 후회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응해준 의뢰인 덕분에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이나마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2025년 5월 30일 판결. 외항사 20년 배탄 의뢰인 몰래 재산 은닉해온 아내, 은닉재산 모두 찾아냈습니다. 재산 분할 53% 방어 성공. 원고는 의뢰인과 재산으로 다투고 나서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 분할 3억 원 및 위자료를 달라며 이혼 소송을 제기. 의뢰인은 외항선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며 가족 생계를 책임졌고 재산 대부분이 의뢰인 소득으로 형성된 점 강조. 원고가 의도적으로 보험을 자녀 명의로 전환하고 고액의 보험료와 보증금 등 재산을 은닉하려고 한 정황을 추적. 보험사 및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 조회와 회신서를 통해 원고의 재산 은닉 정황을 구체적으로 밝혀내. 또한 의뢰인이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소득 또한 원고 계좌로 유입된 흐름을 자료로 입증합니다. 재판부는 15년 이상 같이 산 부부의 통상적 기준인 5대5가 아닌 의뢰인의 기여도를 65%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원고가 청구한 3억 원 중 실제 인정된 금액은 1억 4,600만 원으로 약 53% 넘게 감액했고 위자료 청구도 기각시켰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증거를 모은 집요한 전략이 결국 정의로운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혼 소송은 숫자가 아닌 구조를 잇는 싸움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년 7월 30일 판결. 7년 넘게 바람 펴놓고 욕하고 협박한 상간녀, 결국 위자료 4천만 원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의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요구. 상간녀는 미친년 아니냐고 욕설을 했고 남자 지인까지 동원해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의뢰인을 위협함. 의뢰인은 상대방의 태도에 2차 충격을 받고 이유진 변호사에게 상간소송을 의뢰함. 피고는 이혼한 줄 알고 만났다며 책임을 부인해 수년간 동거하며 자녀 존재까지 알고 있었던 사실을 근거로 반박. 피고가 유부남이라서 관계를 시작했다는 제3자의 진술을 제출. 캠핑 장비 사용을 가족 정보인지 사실도 드러난. 피고는 의뢰인 배우자에게서 매달 220만 원의 돈을 받고 휴대요금 생활비까지 지원받는 동거 정황, 경제적 종속관계, 반성 없는 대응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강하게 주장함. 재판부는 피고의 책임을 인정, 매우 높은 수준의 위자료인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상처를 안고 견뎌오신 의뢰인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그 아픔에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025년 7월 8일 결정. 7년 넘게 동거하며 부부처럼 불륜 상간소송 위자료 5천만 원 승소. 의뢰인은 배우자가 7년간 장기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간녀 소송을 제기해달라며 오심. 상간녀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거주 중인 건물로 이사하여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하고 명품과 생활비까지 지원받은. 의뢰인 배우자의 자필 이혼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해 피고와 배우자의 관계가 혼인 파탄의 직접 원인임을 명확히 증명. 또한 수년간의 우울증, 불면증, 체중급감 등 정신적 피해와 자녀들의 정서적 상처까지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행위의 장기성과 악질성을 인정해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 일반적인 상간소송 위자료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이례적인 결과로 치밀한 증거 제출과 전략적 변론이 주요한 사례. 이번 결과는 의뢰인이 겪은 고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긴 싸움의 끝맺음입니다. 이제는 지난 아픔을 내려놓고 의뢰인과 자녀분들이 새로운 삶을 평온하게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산가정법원 2025년 8월 13일 선고. 결혼식까지 참석한 남편 직장 동료 상간녀. 상간녀 엄마에게 알리고도 위자료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보험회사 직장 동료인 상간녀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됨. 심지어 상간녀가 남편과 바람을 피면서 결혼식 맨 앞자리에서 지켜봤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게 됨. 충격 속에서 임신 5주차였던 의뢰인은 유산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겪고 별거에 들어가 사실혼이 해소되며 의뢰인은 분노와 배신감에 피고의 어머니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며 감정적으로 대응했고 소송을 의뢰하며 피고는 이를 문제 삼아 위자료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부정행위의 고의성과 파탄 경위를 입증하며 반박한 등 특히 피고가 결혼식에까지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결혼식 이후에도 성관계를 이어간 점을 강조, 의뢰인이 유산을 겪고 정신과 치료 및 약물 복용까지 이어진 점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부각함. 재판부는 피고가 사실혼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위자료 2천만 원 지급 판결을 선고. 감정적 대응이 있었다고 해도 부정행위의 불법성과 피해의 심각성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1화) 23일 선고. 상간소송 피고들이 원고가 영업방해하고 명예훼손까지 한 상황. 위자료 50% 감액 성공.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상간소송 소장을 피고 신고 영업장에 보냅니다. 원고의 배우자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고 이를 이혼한 상태로 알고 교제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하고, 원고의 배우자는 2022년부터 외박과 늦은 귀가를 반복 이미 원고와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 이는 피고와의 만남 이전부터 시작된 문제라는 점을 입증. 원고가 일부러 소장을 피고의 직장이나 거주지가 아닌 피고 친구의 영업장으로 보낸 점을 강조. 의뢰인 거주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에도 사건을 알리는 등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결국 일반적인 위자료 2천만 원 대신 청구 금액인 3천만 원을 50%인 1,500만 원으로 감액하는 판결이 선고되며 상간소송에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50% 이상 감액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의 부당한 행위 등 주장 가능한 내용을 모두 어필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21일 선고. 남편과 자식들을 두고 여자와 바람핀 아내. 선례 없는 동성 부정행위. 상간소송 결국 승소. 의뢰인은 아내가 바람을 피는데 그게 같은 여자라 상간소송이 가능하냐고 상담을 오면, 즉 원고 배우자와 피고는 동성연인 관계였고 법적으로 인정된 유사 판례가 부족한 점에서 변론이 어려운 사건이었으니 원고 배우자는 2022년부터 피고와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부부 공동생활을 저버렸고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동거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블랙박스, 연애편지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원고 배우자가 피고 거주지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원고와 자녀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 강조. 재판부는 동성 간의 관계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 피고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하라고 판결. 기존 판례가 부족한 동성 간 부정행위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 이유진 변호사에게 불가능한 사건이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건도 결국 해냅니다. 2025년 2월 12일 선고, 헬스장의 그녀, 먼저 연락와 만났다가 상간소송 당한 의뢰인 위자료 50% 감액 선고. 원고 배우자는 피고와 전에 다니던 헬스장에서 알게 되었는데 우연한 재회 후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옴. 원고는 배우자를 의심하다가 두 사람의 연락 내용 확인 후 의뢰인이 다니는 회사로 소장을 보냄. 원고 배우자가 이미 혼인관계에서 불만을 가지며 이혼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 원고 배우자는 피고와 연락하기 전부터 배우자로부터 외면받고 있었고 혼인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 원고 배우자가 피고에게 먼저 적극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접근한 점을 부각했고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는 없었으며 단순한 감정 교류 수준이었음을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 피고는 원고에게 즉각적으로 사죄하고 이후 관계를 완전히 단절했다는 점을 강조.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을 1,500만 원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 상간소송 피고 입장에서는 증명 가능한 모든 부분을 강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이 정도 감액이 가능합니다. 25년 2월 12일 조정. 위자료 3,000달러, 재산은 못 주겠다. 양육권도 달라는 남편 대반전에 성공한 조정 사례. 원고가 의뢰인 피고는 이혼을 전제로 별거줌으로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 중인 상황이었으니 원고는 의뢰인이 자녀들을 직접 돌본 적이 없다며 친권 및 양육권을 요구하고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이혼 소송 제기. 의뢰인이 자녀들에 대한 애착이 너무 커서 자녀들과의 강한 유대감과 양육자로서의 의지를 강조. 원고가 혼인 파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과 자녀들의 관계를 단절시키려 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 원고는 본인이 모든 부동산을 가져가고 의뢰인에게 금전으로 보상하겠다고 주장하는 의뢰인이 광안동 부동산의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반드시 확보하고 싶어 하셔서 조정으로 방향 설정. 원고는 강경한 태도로 협상을 거부하며 소송을 진행하려 했으나 끝까지 설득한 결과 결국 조정으로 진행하게 됨. 3시간이 넘는 역대급 조정 협상 끝에 결국 1자녀들 양육권 확보, 2위자료 영원, 3 광안동 부동산 확보하여 대성공. 양육권과 재산 분할 모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끈질긴 협상을 통해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귀중한 사례. 24년 12월 23일 결정. 바람핀 70대 남편. 상간녀 소송 제기하자 가출 강력한 위약벌 조항 넣어서 합의로 마무리. 의뢰인은 70대인 고령의 배우자가 골프클럽에서 만난 여자와 바람을 핀다는 사실을 확인 후 상간 소송을 의뢰했고 소송 진행 중 배우자가 가출했고 상간녀와 합의할 경우 집으로 돌아오겠다며 의뢰인을 회유. 고민 끝에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합의를 선택했으며 상간녀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받기로 결정. 위약벌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해드렸으며 해당 합의 내용은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통해 효력을 확보. 향후 배우자와의 접촉 금지 및 위반 시 1회당 위약벌 1,000만 원 지급 조항을 합의서에 포함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 피고가 배우자에게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접근도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하며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함. 결국 의뢰인은 배우자의 귀가를 유도하면서도 상간녀가 배우자와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한 사례. 소송만이 답이 아닙니다.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드리는 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25년 2월 13일 선고. 친동생의 아내집. 재수씨와 바람핀 배우자. 뻔뻔하게 끝까지 부인 사택의 성기고까지 상간소송 결과는 의뢰인은 같이 공장을 운영하는 남편이 공장에서 근무하는 친동생의 아내집
재수 씨와 바람을 피고 있다며 상감 요청. 충격적인 증거들을 확인하고 바로 착수하여 의뢰인 남편과 재수 씨를 피고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 부정행위 상대방이 재수 씨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외도를 넘어 가족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배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 진행. 피고들은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 원고를 오히려 비방하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애정 표현이 담긴 편지, 사택에서 발견된 성기구 등의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피고들은 부정행위를 끝까지 부인했으나 의 증거들 및 확보한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부정행위가 명백히 드러남 결국 재판부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부정행위가 단순한 외도를 넘어 가족 간의 신뢰를 깨뜨린 경우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5년 2월 12일 조정. 위자료 3,000달러, 재산은 못 주겠다. 양육권도 달라는 남편, 대반전에 성공한 조정 사례. 원고와 의뢰인 피고는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으로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 중인 상황이었으며 원고는 의뢰인이 자녀들을 직접 돌본 적이 없다며 친권 및 양육권을 요구하고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이혼 소송 제기. 의뢰인이 자녀들에 대한 애착이 너무 커서 자녀들과의 강한 유대감과 양육자로서의 의지를 강조. 원고가 혼인 파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과 자녀들의 관계를 단절시키려 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 원고는 본인이 모든 부동산을 가져가고 의뢰인에게 금전으로 보상하겠다고 주장해 의뢰인이 광안동 부동산의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반드시 확보하고 싶어 하셔서 조정으로 방향 설정. 원고는 강경한 태도로 협상을 거부하며 소송을 진행하려 했으나 끝까지 설득한 결과 결국 조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3시간이 넘는 역대급 조정 협상 끝에 결국 1자녀들 양육권 확보, 2 위자료 영원, 3 광안동 부동산 확보하여 대성공. 양육권과 재산 분할 모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끈질긴 협상을 통해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귀중한 사례.